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정말 얼마 만에 압도적인 승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봤습니까? 혹여나 만약에 이번에도 오세훈 후보가 되지 않고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 저는 아마 진짜 그랬으면 이민 갈 준비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없었잖아요. LH 투기 같은 경우도 터졌었고 뭐 수많은 지금 사건들이 터져 나왔었고 얼마나 저쪽에서 공격할 건덕지가 없으면은 페라가 뭐 신발을 신었냐 안 신었냐 뭐 무슨 뭐 생태찌개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졌다? 뭐 답이 없는 것이죠. 이민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뭐 지금부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어떤 승리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또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제가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서울시장까지 우리가 내주게 된다면은 진짜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벌써부터 이제 막 선비같이 그렇게 고고하게 야 이런 승리에 취했으면 안 돼 라는 얘기보다도 그래도 당분간은 이런 어떤 우리가 활기를 좀 느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절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분위기가 쇄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차차 대선이 됐건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서울시장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TBS의 김어준 씨죠. 혹시 여러분 김어준 씨의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요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못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도저히 뭐 그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표 방송도 마찬가지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장 오세훈 이게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어준 씨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개표 방송을 하면서 김어준 씨가 굉장히 중요한 실수 한 가지를 또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를 좀 보시게 되면 진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57대 39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에 대해 가지고 가장 제가 관심이 가는 건 김어준 씨의 반응인데요. 그때 당시의 현황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죠.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저 장면은.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탄식 소리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시장이 저렇게 오세훈이 된다면 가장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니까? 김어준 씨니까. 저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계속해가지고 문자가 왔나 봐요. 근데 그 문자도 굉장히 웃깁니다. 집에 가라. 김어준 잘 가라. 잘 가시게 김어준. 예, 이런 문자. 당빼 이런 분위기. 아디오스. 문자 많이 오네요. 근데 저 개표 방송에 조금 또 특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바로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인데요. 이 황교익 씨가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 분석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분석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부동산으로 돈 좀 벌자는 욕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 행위 자체를 우리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책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멈춰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맛을 뭐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뭐 어디가 이상해졌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투표를 한다라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표를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집값, 부동산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었던 욕망 그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투표한다라는 행위를 정치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저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정신승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김어준 씨가 그 결과를 받아보고 방송조차도 하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여기서 그냥 개표 방송 끝내지 뭘 더 하시라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싶지 않으신 임어준 공장장이었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끊겠습니다. 작년 총선에 이어서 저게 지금 방송을 보니까 2부로 뭐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1부는 저런 식으로 뭐 개표를 좀 하고 나머지 2부에서 같은 경우는 패널들을 초대해가지고 토론하는 것 같은데 그 진행자가 누굽니까?
노영입니다. 노영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람 아닙니까? 백선엽 장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 망언을 내뱉었던 사람, 그게 바로 노영입니다. 이 TBS 방송국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구세군인지 무슨 뭐 방송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논란이 있는 사람을 다 갖다다가 저기다가 지금 뭐 살려놓고 있는 것인지 뭔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지금 방송사에다가 수백억 가까이 되는 혈세를 쓰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사평론가, 진보 쪽에 있는 시사평론가가 그런 식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다음 대선 이거 뭐 걱정할 게 없다. 그 정도 인식 수준인데 뭘 걱정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2부 이제 저 토론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왔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요. 남과 여의 어떤 저희가 이간질하거나 이런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등한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어떤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보육의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더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20대 남성의 이 어떤 민심 위반이 과속화됐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건 좀 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저런 식의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왜 패배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도대체 국민들이 수십 %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지금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는지 아직까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거의 뭐 처음이자 앞으로 마지막으로 김어준 씨의 방송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어준 씨의 TBS 방송국, 저거는 정말로 엄청난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TBS 전면 개편 들어가나요? 이런 얘기도 지금 그런 얘기는 자제해 주시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니, 사실 마음이 제일 너무- 많은 댓글은 뭔지 아세요? 방 언제 빼요? 근데 이게 이거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방 언제 빼요? 예. 네.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기 때문에 방 언제 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대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돌아온 오세훈, 김어준 하차시키고 TBS 개편할까? 그도 그럴 것이 선거 기간 중에 계속해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TBS, 이 김어준 방송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디오조차도 안 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세금을 통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TBS, 그 TBS가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TBS가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그 방송을 통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에 반대가 되는 증인들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죠. 몇 명이나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4명 가까이를 계속해가지고 연달아 방송을 한 거예요. 김어준 씨도 긴장이 좀 많이 되셨나 봐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계속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고 TBS는 독립재단이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TBS가 독립재단인 거 분명히 사실이죠. 그리고 서울시장이 뭐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짠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이제 의결하는 거는 시의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시의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압도적인 표차를 통해 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상황에서 계속해가지고 시의회가 오세훈 후보의 태클을 건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점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TBS 김어준 방송에 대한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에 김어준 씨의 이 개표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김어준 씨가 말실수 한 가지를 하셨어요. 어떤 말실수를 하셨냐면은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 출구조사가 이 정도 되면은 그 뭐 보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하다 보면 보정이 아니라 실제 해보면. 자,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어준 씨가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출구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출구조사, 저거 뭔가 보정이 조금 이루어지면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보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황급하게 또 고치죠, 그렇죠? 글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보정과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보정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참으로 궁금하네요.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보정이 무슨 뜻인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지, 벌써부터 승리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글쎄요, 우리 국민들 이제는 그래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갑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찬찬히 준비해도 충분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제가 더 기쁜 것 같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